자, 사례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자, 다음으로 또 출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쫙 봤더니 보기 봤더니 사이버물 판매자 중개자가 아니다. 그 사이버물 판매 중개자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쟁점. 그러니까 보기에서 쟁점을 찾아 보기라기보다 이 유형은 선지에서 쟁점을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쟁점이 하나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쟁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쟁점이 적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건 특히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하고 위에 보면은 쭉쭉쭉 읽고 사이버물 판매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사이버물 판매 중개란 이용을 허락하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로 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쭉쭉쭉 해서 사이버물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버물 판매 중개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실을 고지하면 소비자의 책임을 지한다. 다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신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억 P는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가 아니다.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인지 여부죠.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에 해당하는지, 그 주체가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을 판단해야죠. 여기서 봤을 때 주문 받고 배달해서 결제해서 배달한 겁니다. 근데 사이버 판매 중개란 이용을 허락하는 거나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자, 셋 다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중개자가 아닙니다. 중개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니은. 자, 사이버물 판매 중개자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다시 2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Q는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자이다. 임대차? 근데 2번을 봤을 때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물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네. 맞네. 맞죠? 임대차를 자, 사이버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은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자이다 라 했을 때 이용을 허락합니까? 아니죠. 광고 수단을 제공합니까? 아니죠. 사이버물 판매를 알선합니까? 아닙니다. 왜?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차를. 따라서 사이버물 판매 중개자가 아닙니다. 얘도 요건에 마찬가지로, 얘도 1번과 2번 둘 다 요건에 마찬가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물 판매 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귿. R은 인터넷 테마파크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근데 얘네가 상품에 관한 손해배상을 면제하는가? 라고 했을 때 디귿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면 관련된 게 손해배상의 면제 여부를 묻는 것은 디귿에 있죠.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이버 판매 중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R은 사이버 판매 중개자의 지위에 있는가를 살펴야 할 텐데, 얘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판매를
알선하거나 허락하거나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즉 사이버몰 판매자라고 할 수 있겠죠. 판매자. 사이버몰 판매 중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중개자 어쩌고저쩌고 중개자가 아니죠. 따라서 면제된다? 아닙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지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사이버 판매 중개자가 아니라 사이버 판매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 기억 니은들 보니까 쟁점을 단일 쟁점, 이것이 단일 쟁점인지 복수 쟁점인지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단일 쟁점이라면 그 여부 플러스, 단일 쟁점이라면 얘는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겠구나만 판단하면 될 것이고, 복수 쟁점이라면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얘는 같은 요건에 대해서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플러스겠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겠지만, 얘는 이 요건에 따라 이거, 이 요건에 따라 이거, 이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풀이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지가 단일 쟁점인지 복수 쟁점인지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1번 묶음 판매 방식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방식을 판매하고 할인하여 판매하고 개별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 방식. 판매 방식이 A와 B를 묶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 다만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가격에는 할인. 자, 그리고 판매 방식 3. A를 구입하려면 B도 반드시 구입하는 방식. 다만 B만 구입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기업에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경우에 법적 규제가 따릅니다. 다만 가격 할인이 뒤따르는 경우니까 이 가격 할인이 뒤따르는 경우니까 이것도 요건이 됩니다. 하나의.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하더라도 총합 묶음 상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가격 할인이 과도해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언제? 가격이 할인이 뒤따르는 경우에만요. 자, 그러면 기억. A, B를 개별적으로 모두 구매하는 판매자는 판매 방식 2를 판매 방식 3보다 선호한다. 판매 방식 2. 묶거나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 다만 묶어서 판매할 경우 할인. 두 번째, A를 구입하려면 B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방식. 자, 개별적으로 각각 모두 구하려는, 오늘 이거 사고 내일 이거 사고 이렇게 할 사람은 판매 방식 2를 좋아할까요? 3을 좋아할까요? 2를 좋아하겠죠. 그 따라서 맞습니다. 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선택지의 개수로만 판단하면 판매 방식 3이 선택권을 가장 크게 제한한다. 판매 방식 3은 몇 개죠? 2개죠. 다만이니까. 그리고 얘는 몇 개죠? 2개죠. 얘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판매 방식 1이 가장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얘는 X입니다. 자, 디귿. 두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가격이 단일 상품만 취급하는 기업의 단일 상품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 두 묶음을 묶어서 판매하는 가격이 할인을 했나 봅니다. 할인을 해가지고 단일 상품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가격 할인이 과도해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가격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즉 이 가격이 할인이 과도하기 때문에 단일보다 낮겠죠. 따라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따라서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이거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부터 보면은 니은의 코인 사용이 정지된다, 코인 사용이 정지되지 않는다. 지금 이 부분은 단일 쟁점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요건에 따라서 코인 사용이 정지되는지, 코인 사용이 정지되지 않는지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디귿은 공통점이 없네요. 각각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규정, 원화 또는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죠.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이다.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구매할 경우 그 지급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 개수는 구매 한도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코인의 개수, 그러니까 최대 코인의 개수 내 구매 한도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 1,000만 원이네요. 이걸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원화로 구매할 경우에 구매 한도액은 몇일까요? 구매 한도액은 10,000개, 5,000개, 4,00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3번의 기준이 되는 거. 3번의 기준. 구매 한도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코인의 개수는 최대 코인의 개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몇? 1,000, 500, 400이 되겠네요. 근데 단 이때 최대 코인 개수는 종류별로 구매 한도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코인 개수를 얘네들을 비교하여 최저치로 한다. 아, 이 중에 400개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기준 4. 거래자 한 명이 코인을 구매하거나 지급에 사용한 결과 1일 동안 그 거래자의 총 보유량이 같은 날 0시 총 보유량과 비교하여 구매 한도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코인의 개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5분의 1 그러면은 2,000개, 1,000개, 800개죠. 근데 아까 기준 4에도 적용된다니까 얘도 이것만 적용되겠네요. 그러면 각각 판단해 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부터 판단하겠습니다. 공통쟁점이기 때문에요. 코인 사용이 정지된다, 코인 사용이 정지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4번 기준을 살펴야겠네요. 4번 기준. 거래가 정지된다. 자, 사례를 봅시다. 니은. 현금으로 200개를 구매하고 이후 3번의 거래에서 코인을 지급에 사용한 결과 마지막 거래된 건 300개가 됐다. 이때 그 시점부터 300개가 된 시점부터 코인 사용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자, 코인 사용이 정지되려면 그날 800개 이상을 코인으로 지불하였을 때 거래가 정지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니은의 경우에는 1200개죠. 현금으로 200개를 구입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300개가 된 경우 코인 사용이 이때 사용이 정지된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몇 개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900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코인 사용이 정지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은 똑같이 900개, 300개씩 나눈다면 300개씩 그 지불하였다면 이때 거래가 정지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100개를 지불하고 이때 100개를 지불하고 이때 가령
750개를 지불할 경우 이미 여기서 850개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300개가 된 시점에서 정지된다 할 수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400개가 된 시점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하면 맞겠죠. 이게 40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고 300개인 경우에는 이런 350개, 351개 그러니까 여기까지 800개가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정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입니다. 리을 자 전날 몇 차례 600개를 지급하고 자정 이후 300개를 추가로 지급한 경우 코인 사용이 정지되지 않는다. 자 몇 차례 뭐 이게 한 차례가 될 수 있고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맥상 보면은 600개를 지급에 사용하고 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몇 개죠? 400개네요. 그럼 얘가 300개를 300개 이렇게 하고 자정 이후 300개를 추가로 지급한 경우 정지되지 않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 얘도 아까처럼 500개, 100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봐야죠. 사용하더라도 정지되지 않는다. 맞나? 문맥상 보니까 얘는 정지된다에 대해서 자 니은은 니은의 문맥을 봤을 때 얘는 필연성을 묻는 것 같습니다. 필연성. 근데 얘는 가능성이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맥상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O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왜 이렇게 문맥이 느껴지는지. 자 그럼 기억 한 명의 거래자가 두 개의 코인 계정을 가지고 1개월간 원화로 600만원 거래한 거 600만원 코인을 구매한 것은 허용된다. 각각 600만원 뭔 소리야 이거 안되죠. 1000만까지밖에 안됩니다. 뭐 계정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왜냐면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1인당이라 했죠. 한 계정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X입니다. 디귿 거래자가 1회 거래에서 코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은 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400개를 초과할 수 없죠. 따라서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이 니은과 리을에 대해서 문맥상 어떻게 필연성과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0번, 11번, 12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